자, 보실래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뭔지, 그리고 과세 대상, 어떤 거에 대해서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 크게 둘이에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을 해서 두 개 합쳐서 고지서는 하나로 발부합니다.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 두 개 합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공부할 거 없지. 왜? 재산세 비과세면 종부세도 포함한다, 비과세. 요 한 줄로 물어봐요. 그리고 징수 방법. 재산세와 똑같이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고지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바꾸내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문제가 출제되는 최근 32회에서는 3문제, 33회에서는 2문제. 왜 그러냐? 그것은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틀려. 예, 그래서 종부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개정이 됐어. 또 올해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그거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특징 봅니다. 여러분 교재, 자, 여기 266쪽 보셔도 되고 요약집은 61쪽을 보시면 돼. 종합부동산세 특징.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죠.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거예요. 재산세 보유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걷어가죠. 그리고 나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야, 너네 재산세 부과한 자료 전부 다 넘겨줘. 그거 넘겨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건 다 소유자별로 뭐예요? 합산, 예? 합쳐.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무서장은 전국에 있는 걸 다 받아가지고 홍길동의 이름으로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그걸 소유자별로 뭐하라? 합쳐.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재산세 내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또 종부세를 걷어가면 하나의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 보유세 2개를 걷어가는 거잖아.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종부세는요,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하면 세금 많이 나오죠. 거기서 재산세 낸 거 빼고, 재산세 납부한 거 빼고 나머지 뭐 추가로 내라.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비켜갈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세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1년 기준이죠. 매년 언제?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어봐요. 비교해서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똑같다. 언제? 6월 1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니까 지방세 중에 보유세고, 이거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죠. 그런데 매년 걷어간다. 보유세. 그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이냐 물건 중심이냐,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뭐다? 인세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이었었죠. 재산세는, 종부세는 국세니까 전 나라 국가 다 전체 전국에 있는 뭐 토지하고 뭐예요? 주택이죠. 두 가지만.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뭐 주택. 토지는 뭐하고 합친 거야?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죠. 그리고 나머지 토지 있죠. 예. 그럼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하고 뭐만? 주택. 이해가세요? 그것을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 그래서 인세라고 해요. 사람 중심으로 합쳐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세율은, 아니 사람 중심으로 합쳤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하고 조금 가진 사람하고 차별해야죠. 그래서 뭐야? 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누진세율. 그래서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주택 중에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비례세율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비례세율로 별도로 세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눠내야 되겠죠. 그런데 물납은 안 돼. 물납은 없어요. 분할납부만 되죠. 그것도 재산세하고 종부세 분할납부는 완전히 똑같아. 뭐만 틀려? 기간만 틀려요. 기간만. 그 얘기는 뭐냐?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아까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6개월. 그것만 틀려요. 그러면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250만 원 초과한 사람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을 하라. 이해가세요? 그럼 분할납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내고 초과분은 6개월 동안 내라.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까지 나눠내. 이 절차가 재산세랑 똑같은데 기간만 틀려.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하면서 몇 개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요것만 틀려. 6개월, 2개월. 나머지는 절차는 다 똑같다. 중요하니까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똑같이 원칙이 세무서장이, 여러분 개개인이 계산할 수 없잖아. 예? 여러분이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야 너네 자료 나한테 줘. 그럼 개개인한테 줄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과세권자인 국가가, 즉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해요. 고지서. 그걸 부과주의.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원칙이 뭐다?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요, 특징이 있어요. 요까지가 핵심인데 예외로 납세자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 선택을 하면. 자,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보세요. 자, 제가 임대사반한 주택이 있어요. 그거 원래 신고가 들어오면 종부세 과세 안 하거든.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모를 거 아니야. 다 합쳐서 뭐 나왔어? 고지서 발부했죠. 고지서 받아보니까 잘못됐네.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럴 때 납세의무자가 내가 빠뜨리고 신고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뭐하고 신고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고지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징수, 고지서 나오는 부가징수가 원칙인데 예외로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용어 몇 가지만 보고 가죠. 여러분 267쪽 기본서 요약집은 61페이지에 보시면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 다 기억할 건 아니고 여기서 1세대 그랬어요. 여러분 1세대가 뭐냐? 한 가족. 예? 한 가족은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느냐?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세대는 똑같아. 종부세에서도 1세대. 그러면 자, 뜻부터 보죠. 세대가 뭐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의 누구?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의 세대예요. 예? 주택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 남편의 배우자니까 부인. 부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인의 배우자니까 남편. 그러니까 부부죠. 예, 부부가 하나의 세대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으면 거기까지 합쳐서 하나의 뭘로 본다? 세대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세법에서 1세대 하나의 가족은 어디까지냐? 자, 본인과 누구? 배우자, 부부죠? 부부가 하나의 세대예요. 이때 요 배우자는 사실로는 제외되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는 제외, 실제로는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건 부부가 법적으로 아니야. 그런 경우는 배우자 여기 안 들어가요. 또 남남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어. 세금 조금 내려고 일부러 짜고 위장으로 보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서류상 부부가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판단했을 때 얘는 세금을 포탈할 떼어먹을 목적으로 짜고 뭐한 거야? 이혼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남남이라도 뭘로 본다? 부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려고 짜고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부동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보세요. 제가 강남에 주택 2개에서 아파트 2개.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팔고 싶어. 근데 지금 2개 가질 때 하나 팔면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계산해서 6억, 7억 나와 막. 세금으로 6억, 7억 낼래 봐. 벌기도 힘든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 내기가 아깝잖아. 그래서 부인하고 어떻게? 짜고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재산 분할로 하나 줘. 양도적세 안 내네, 재산 분할? 양도 아니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혼하고서 받는 거 재산 분할. 내 거 내가 가져오는 거야. 취득세 반만 내.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 취득세 조금 내고 등기했잖아. 자, 이제 나는 몇 개인데, 2개인데 하나 없어졌으니까. 하나 남았네? 그럼 1세대. 1주택이잖아. 그러면 12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고,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몇 억 낼까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같이 살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팔고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은 부동산 짜고 이혼하는 사람은 신경 써야 돼. 같이 살더라도 CCTV 없는 데로 돌아다녀야 되고, 예?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 말고 계단 다니지 말고 창문 넘어 뒤쪽으로 CCTV 없는 데로 넘어 다니고 그래야 된다니까. 요즘은요 CCTV 확인만 딱 한 달치만 하면 같이 출입하는지 안 하는지 동선 파악하면 범죄 건걸 일이잖아. 전 세계에 꼼짝 마라 다 확인된다니까. 이혼했다는 사람이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더라. 뭐야? 그런 게 일주일에 3-4번 된다? 그럼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금 추적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CCTV가 다 해결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은 제외.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도 짜고 이혼했다 그러면 합쳐. 됐어요? 거기에다가 요 부부에다가 여기 이 사람들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고 같이 사는 사람 어디냐? 이렇게 그리면 돼. 간단하잖아 이거. 여십자. 이게 뭐야? 두 사람의 뭐 위에 직계 뭐야? 존속. 직계 존속이 부모예요. 두 사람의 부모. 여기서 볼 때는 장인 장모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모, 이 사람의 부모. 같이 살고 있어 주민등록. 그럼 하나의 세대야. 이해가세요? 네. 그럼 또 하나 밑으로 두 사람의 직계 누구? 비속은 자녀죠? 네? 이 사람 자녀, 이 사람 자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재혼했어. 그럼 자녀가 다를 수도 있잖아. 같이 살고 있다. 어쨌든 돼. 예,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이 뭐 형제, 자매 이거야 이거다. 아니 이거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고 수업할 때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현업에서 중개업하면서 하나 1세대 1주택에 2주택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8명이면 10명이면 8명이 질문하. 왜? 공부할 때는 다 아는데 자격증 따는 순간 이게 다 빠져나가거든. 지식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세대다 이 얘기야.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럼 이 사람들 합쳐서 이 사람들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땅 몇 개? 하나. 그게 1세대 1주택. 2개 있으면 2주택, 3개 있으면 3주택.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형제자매 없을 수도 있지. 형제자매는 뭐야?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같이 살고 있다. 하나의 세대라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데 이런 건 안 되겠지.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같이. 그런데 사촌 동생도 주택 있어. 나도 주택 있어. 그럼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어. 같은 세대야? 아니야. 사촌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남남이야. 같이 살아도 동생, 사촌 동생은 걔도 1세대 1주택. 나도 1세대 1주택. 같이 살아도 관계없어.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이 헷갈려. 사촌도 막 가족으로 보는 거지. 사촌 가족 아니야. 법에. 예, 사촌 여기 같이 살아도 남남이다. 됐어요? 예, 요게 딱 하나의 세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동거 부양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핵가족이니까. 그런데 누구는? 배우자는 있어야죠.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뭘로? 세대로 부하는 거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자녀. 부모랑 떨어져 사는 자녀는 30살이 넘으면 부모랑 주민등록 떨어져 나가. 결혼 안 해서도 그냥 하나로 봐줘. 별도로. 1세대. 부모 따로 1세대. 이해가세요?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 떨어져 나가면 별개예요. 여기 보세요.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자녀가 30살 넘었어요. 30살 만으로 30세 넘었으니까 이제 주민등록 어떻게 해? 떨어져 나가서 분가. 딴 데 세입자로 살던 뭐 주소 옮겼죠? 그리고 나서 주택 하나 샀어. 그럼 걔 뭐야? 1세대 1주택이야.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뭐야? 세금 내지 마. 비과세 혜택 주는 거예요. 몇 세 이상이면. 근데 세법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근데 30살 넘은 자녀가 직장도 없고 소득이 없는데 주택을 하나 샀어요, 걔가.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법에서 세무서에서 너 무슨 돈 주고 그거 샀니? 자금 출처 대봐. 입증하러 나와. 그럼 무슨 돈 가지고 샀다고 입증을 못하면 거봐. 증여받았지라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가 부과되든 안 되든 그건 소득세하고는 별개죠. 종합부동산세가 별개잖아. 예, 그래서 그 얘기야. 30살 넘은 사람은 능력이 있든 없든 주민등록 떨어져 나가면 별개의 세대.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인데 별도로 자금 출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 3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경력자 우대야. 뭐? 예?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 30세 안 됐어요, 자녀가. 근데 옛날에 뭐 했었어? 결혼했는데 지금 왜 배우자가 없어? 옛날에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지금 혼자야. 돌싱. 예? 돌싱은 30세가 안 돼도 된다 이거지. 옛날부터 결혼하면 어른이야.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돌싱 인정해줘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그래서 돌싱하니까 이해가 빨리 들어간대. 얘는 30세가 안 돼서 돌싱은 인정해줘요. 결혼했었던 사람 경력자 우대 인정해줘. 다음 세 번째는요.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도 없어. 그런데도 자식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는 경우는 두 놈이 있어요. 엉덩이 뿔난 놈하고 불쌍한 놈. 요 두 놈은 인정해준다. 엉덩이 뿔난 놈이 뭐냐? 미성년자가 결혼했어. 예? 미성년자 결혼했어요. 소득 있는 자인데 여기서 미성년자는 뭐하고? 제외. 근데 미성년자는 안 되는데 미성년자도 뭐 했어요? 결혼했으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 떨어져 나가면. 아니면 뭐 가족이 뭐 사망했다. 고아라는 얘기죠. 예? 가족이 없어. 고아니까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야죠. 불쌍한 놈하고 엉덩이 뿔난 놈. 요 두 놈은 인정돼요. 그 외에는 30이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돼. 소득. 조금 더 들어가면 교재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올해 거 계산 안 해봤는데 작년까지는 77만 8천 원 정도 있었으면 돼요. 1인 가족이 월 평균 77만 8천 원의 소득이 있으면 돼. 그럼 나이가 안 됐어도 결혼 안 했어도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해 주겠다. 됐어요?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 개념 정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돼. 1세대 뭐 특례. 이건 뭐냐? 요거 시험에 관련해서 혼인한 경우 그랬어요. 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의 뭘로 본다? 세대로 본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그럼 한 세대에 주택이 몇 개야? 2개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2개면 투기야. 근데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남편도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고, 부인도 그냥 별도로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인정해주겠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1세대 1주택은 투기한 거 아니잖아요.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투기다 이거죠. 여러분, 한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택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식구마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 대가족이면 큰 거. 그래서 공시가격 50억짜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6억짜리 주택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게 투기한 거야? 3개. 요건 세금 엄청 내는 거야. 엄청. 그런데 50억짜리라 하더라도 주택 몇 개? 하나. 이건 투기 안 했지. 조금 클 뿐이지. 그죠? 그건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 이게 종부세의 특징이에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 그래서 지금은 둘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서 한 세대에 주택이 2개가 된 거지, 결혼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라면 투기인데, 하나씩 가지고 있다 결혼한 거는 투기로 보지 않겠다. 몇 년 동안은 5년. 왜? 중간에 하나 팔을 거니까. 5년 안에 팔아라 이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그런데 요거요, 몇 년? 5년 동안 봐주죠. 그럼 5년 안에 그 중에 하나를 뭐 하면?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지 마. 비과세. 예? 똑같이 가. 5년 동안은 종부세 계산할 때는 각각으로 따로따로 봐줘. 그리고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줘요.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또 하나. 그래서 결혼은 이런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안 했다고 그랬죠? 하나씩 가지고 결혼.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하면 이런 혜택을 줘.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주택이 하나도 없어. 둘 다 없었어. 둘 다 없으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주택 하나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다 끝났어. 세월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 하나씩 가지고 결혼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동고분양. 이건 동고분양이 좀 어폐가 있는 거야. 동고분양이 뭐야?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거. 그죠? 효도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얹혀 사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그냥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니, 말이 되냐고. 60세가 무슨 연로자냐고. 100세 시대에 우리 시골에 마을 이장님 있지, 마을 회관에 회장님 있죠, 이장, 이런 사람들이 70대 중반이야.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이야. 60대는 미성년자지. 어쨌든 법이 옛날 거니까 안 바뀌어서 그래.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봉양 모시기 위해서 합쳤다 이거지. 그럼 따로 살던 자녀가 주택 하나, 부모가 주택 하나 있는데 둘이 합쳤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됐고 주택이 몇 개? 2개. 이건 투기로 보지 않는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합친 거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길게. 몇 년? 10년 동안은 부모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자식도 1세대 1주택으로 가서 이따 1세대 1주택이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는 굉장한 혜택이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각각 봐준다. 또 하나, 여기서 몇 년? 10년 동안 혜택 주죠? 그럼 10년 가지고 있다 10년 안에 하나를 팔 거 아니야. 팔 때 양도소득세도 내지 마. 비과세. 이해가세요? 요거 그대로 가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대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지금 종부세는 각각 1세대로 본다.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5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실거래 가격 12억을 무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고가 주택은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세대. 여기서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합친 건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연수. 그죠? 그리고 이때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뭐 한다고 그랬죠? 합산한다고 그랬죠? 합칠 때 어떤 가격으로 합치느냐?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여러분, 아까 재산세 공부할 때는요,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이 있었죠.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명칭이. 그런데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공시가격은요,
아까 시가표준액은 건 토지는 뭐라고 그랬죠? 재산세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가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죠. 똑같으니까. 예? 자,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 공동주택 가격. 이것을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공시 가격 또는 뭐라고 한다? 기준 시가. 이 가격 가지고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여기서 기억할 건 이 1세대는 개념만 보시고 시험에서 최근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다면 이거 혼인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5년, 부모님 모시는 건 10년, 그죠?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합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까지 하고시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71페이지 그리고 요약집은 63쪽에 있죠. 예? 예, 거기 보시면 자 현재가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주택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거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요약집은 묶어서 해놨어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딱 두 가지다. 딱 몇 가지요? 두 가지. 과세 구분 및 세에 가면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해. 전국에 있는 주택 있죠? 주택을 소유자별로 부한다고요?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부하면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다 종부세 내는 거 아니에요? 가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종부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 아니에요. 참고로 9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 안 왔어. 우리 남자들은요 오래간만에 동창이 안 나오고다가 처음에 안 나가다가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데 너 어떻게 지냈어? 막 대화가 그래요. 그러면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리고서 이제 거국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경제적인 얘기나 뭐 이라크 전쟁 얘기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두뇌 자체가 두뇌 자체가 이거 투사의 두뇌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는 이 머리에 의학적으로 나온 거니까 남자는 아무 생각 없는데 여자들은 이 두뇌가 틀리대. 이겨야 된다는 거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은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어. 뭐라고 잘 지내?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우리 밥 사줄게 나올래? 그러면 꼬드기는 거지. 예? 밥 사준다고 나올 때는 나오라는 얘기는 뭐야? 밥보다 먹으러 나갔다는 체에서 들어와. 그 친구가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전화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모임에 나갔어. 오래간만에 불러서 나갔더니 뭐 살아가는 얘기 하다가 쭉 얘기해. 뭐 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애가 공부를 안 해갖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교 1등 하다가 이번에 떨어져서 2등 했잖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꼴찌인데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거. 예.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이 얘기는 뭐야? 내 것도 물어봐달라 이거지. 자기도 옮겼으니까. 그죠? 거기 넘어가지 말라 이거지. 말려들지 말고 식사했으면 그냥 거기서 뭐라 그래. 너 아파트 몇 평이야? 그러면 그냥 대처 여보라고. 너 종부세 내니? 이렇게. 예? 종부세 내니? 근데 걔가 그게 뭔데? 그럼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너도 내니? 그러면 이제 대화가 딴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야, 너네 아파트 하나는 그건데 무슨 종부세가 하나 비싸지도 않을 텐데.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죠.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얘기거리가 있으면 하라 이거야. 그래서 종부세는요, 주택분 종부세 따로 계산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뭐 토지 있죠. 예. 근데 이 토지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토지는 재산세 공부할 때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 비사업용 토지 뭐라고 그래요?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뭐 별도합산. 그죠? 근데 분리과세는 농사 짓는 거 세금 부담 줄여주니까 그 농지 같은 건 투기가 아니고 사치성은 분리과세인데 재산세에서 4% 아주 높게 부과했죠. 종부세 부과하지 않는다. 결론은 분리과세는 없어. 그러니까 토지 중에는 뭐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과세 대상하면 주택하고 뭐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 다만 합산할 때 전국에 있는 걸 뭐한다? 합친다. 주택도 전국에 있는 걸 뭐한다? 합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과세하는데, 그러면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주택하고 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첫 번째 토지. 토지는요,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전국을 합치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몇 개? 두 개. 종합합산과 또 하나 뭐? 별도합산. 요 두 가지만. 예? 분리과세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택 있죠?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합니까? 주택은 재산세가 과세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다 뭐예요? 합산을 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별장은 뭐한다? 제외. 왜 별장은 제외냐?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치성이었잖아요. 그래서 1000분의 40 아주 높게 부과했죠. 사치성. 그래서 요거는 종부세에서 과세 안 한다. 재산세에서 보유세 많이 냈으니까. 사치성은 토지 다른 토지도 과세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별장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주택.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빼고, 주택에서는 뭐 빼? 별장 빼고, 요 토지하고 주택만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예.